자, 이번에는 이제 금리 선물입니다. 금리 선물에서는 사실 금리나 채권에 대한 이해가 사실 선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내재 선도 금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30일짜리 금리 있고 120일짜리 금리가 있는 상황에서 30일 뒤에 120일까지 적용되는 미래의 금리. 알 수가 없잖아요. 이날 가봐야 알지. 근데 이렇게 금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미래의 이론적인 금리는 구할 수가 있다. 왜? 이 금리에 당연히 요거에 내포돼 있다. 그래서 내재 선도 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30일짜리 금리가 연율로 2%고 120일짜리 금리가 연율로 3%다. 리버 금리가. 이런 상황에서 30일 뒤에 120일까지 적용되는 금리는 몇 프로가 되겠느냐 이론적으로 구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기하적으로. 기하라는 건 곱하기 형식으로. 0.2%가 360일 중에 30일 적용되죠. 그 다음에 미래에 알 수 없는 금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90일이죠. 요 기간 동안 적용되고. 그럼 우리는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애초에 3%로 120일 동안 금리와 같다. 그래서 이 식을 F에 대해서 풀면 3.333 뭐 이렇게 퍼센트가 나온다. 이걸 이제 기하 평균식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기하라는 게 이제 곱하기 형식으로. 근데 이걸 그냥 쉽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마치 가중평균하는 것처럼. 즉 120일간의 3%는 2%짜리가 전체 120일분의 30일이니까 4분의 1 차지하고 미래에 알 수 없는 미래에 알 수 없는 금리가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중평균한 게 전체 기간의 3%다. 이런 식으로. 이건 가중평균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F는 3.33%다. 이렇게 쉽게 어림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꼭 문제에 주어지면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재 선도 금리. 그 다음에 채권 가격과 수익률 간의 관계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역의 관계가 있다. 이 소리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기가 긴 장기채가 만기가 짧은 단기채보다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 폭이 크다. 만기가 가격 변동 폭이 크대요. 수익률이 변할 때.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때 가격은 떨어지죠. 뭐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장기채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이 떨어질 때 가격은 올라가는데 어떤 채권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격이 장기채가. 가격 변동이 크다는 거니까. 그리고 만기가 일정할 때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 폭이 자 만기 일정하면 자 여기 10%에서 지금 9%로 바뀌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수익률이 1%포인트 떨어졌으니까 가격 상승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0%에서 똑같이 1%가 올랐어요. 그래서 11%로 정확히는 1%포인트죠. 올랐어요. 그럼 수익률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똑같이 수익률 1%포인트 떨어질 때랑 1%포인트 올라갈 때랑 이때는 가격이 1,000원 상승했다면 이때는 가격이 1,000원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이때는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이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보다 크다. 왜? 볼록성 때문에 해가지고 우리 채권 가격하고 채권 수익률의 그래프가 이렇게 반비례 정확하게 직선 형태가 아니고 원점에 대해서 그렇고 볼록한 모양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본 이론 강의 참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표면 금리가 낮은 채권이요. 표면 금리가 높은 채권보다 수익률 변동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표면 금리 낮은 채권이 표면 금리 높은 채권보다 수익률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크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채권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면 어떤
일단 채권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상되니까 채권을 사야 되겠죠. 채권 매수. 그렇죠? 그러면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떤 주식을 사요? 많이 올라갈 놈 사야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 하락 예상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채권을 사는데 가격 많이 올라갈 놈보다 표명금리가 낮은 거. 낮은 게 가격 변동폭이 크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만기가 긴 채권이 가격 변동폭이 크다고 했으니까 장기채가 좋다. 그래서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면 채권을 사는데 어떤 채권이 좋다? 표명금리가 낮은 장기채가 좋다. 반면에 수익률 상승이 예상될 때는 표명금리가 높은 단기채 위주로 가야죠. 그때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명금리가 낮은 장기채, 이거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두레이션이 큰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리스크는 뭘로 측정하냐면요. 두레이션으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 두레이션을 의미할 때는 두레이션은 채권의 만기를 의미한다. 같아요? 틀려요? 같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두레이션이 만기는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만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레이션이 만기와 같을 경우에는 이거는 만기에 일시 상환되는 채권입니다. 채권 만기 이전에 현금 흐름이 발생되지 않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두레이션과 만기가 다른 건 이거 이표채 같은 경우죠. 자, 일단 두레이션의 의미는 현금 흐름 기간의 가중 평균이다. 즉 원금 회수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3년짜리 채권인데 두레이션이 만약에 2.7년이다 그러면 내가 이 3년짜리 채권을 투자를 했지만 내 원금이 회수되는 건 2.7년 뒤에 회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 탄력성을 계산할 때 쓴다. 요게 이제 채권 가격의 변화율이죠. 가격 변동폭을 원래 채권 가격으로 나누니까 채권 가격의 변화율. 요거는 마이너스 수정 듀레이션에다가 금리 변동폭을 곱해준 게 됩니다. 이 공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수정 듀레이션. 왜 마이너스냐? 금리와 가격 변화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율. 이게 듀레이션에 따라서 이게 크면 많이 변하고 이게 작으면 조금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리 탄력성을 의미한다. 듀레이션은. 그리고 수정 듀레이션은 그냥 정상적인 맥컬레이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듀레이션을요. 1 플러스 만기 수익률로 우리 채권의 수익률을 더해서 나눠주면 수정 듀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듀레이션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들의 무게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3년 만기짜리 채권이지만 만약에 듀레이션이 2.7년이면 여기가 현금 흐름의 무게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는 현금 흐름이 이렇게 발생되고 이쪽에 많이 발생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게중심이 대략 요쯤 이렇게 오는 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현금 흐름의 무게중심 역할을 한다. 그리고 듀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만기, 채권 수익률, 표명금리, 이자, 지급 빈도 이런 것들이 듀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계는 어떠냐? 다 반대로 움직이는데 만기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듀레이션.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이것만. 제가 듀레이션은 만기는 아니지만 특히 이표채에서는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작아요. 짧아요. 그런데 이해를 하실 때는 만기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기가 길면 같다고 보면 듀레이션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수익률이 올라가면 듀레이션은 떨어지고 표명금리가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떨어지고 이자 지급 빈도가 많으면 듀레이션 떨어지고 얘들은 다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듀레이션하고 얘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장기채와 표명금리 낮은 채권에 투자하라고 했죠. 그럼 장기채는 만기가 긴 거죠. 만기가 긴 거. 그럼 듀레이션이 긴 채권이에요. 표명금리는 낮은 채권 사라고 그랬죠. 표명금리가 낮다라는 얘기는 듀레이션이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금리가 떨어질 거로 예상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때는 표명금리가 낮은 장기채를 투자한다. 한마디로 줄이면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선물에서는 거래 방식이요. 기초자산 실물 인수도 하지 않고 그냥 기초자산의 금리를 지수와 그냥 가격으로 이렇게 지수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인터내셔널 머니마켓 해가지고 IMM 지수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자율을 연율로 표시한 다음에 100에서 차감한다. 예를 들면 3개월 리보 금리가 4%다. 그러면 100에서 4 빼가지고 이렇게 96 이런 식으로 지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의 금리 선물이 주로 단기 금리 선물에 있는데 T빌 선물이라든지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대표적인 게 유로 달러 선물 이런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거래한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만개에 실제 인수도 해. 채권을 주고받고 그리고 채권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이 바로 미국의 T본드 선물 그리고 T노트 선물 이런 것들이 중장기 채권 선물들이 이런 방식으로 실물 인수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물 인수도 하지도 않지만 채권 가격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국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 선물, KTB 선물이라고 하죠. 예, 3년, 5년, 10년짜리 한국 국채 선물 상장되어 있는 거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는지 사례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